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성분 분석 PC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분 분석은 특성들이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도록 데이터셋을 회전시키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회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회전시키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타겟이 있습니다. 0, 1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는 예제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0, 1로 클래시파이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피처들, 특성들이 데이터셋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보고 타겟을 맞추는 거죠. 그것이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고 머신러닝이 하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성분 분석 PCA를 돌릴 건데요. 먼저 PCA를 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PCA를 적용하기 전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해 각 특성의 분산이 1이 되도록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특성의 스케일이 다르면 올바른 주성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스케일링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딥러닝 돌릴 때도 다 스케일링 해줬죠. 왜냐하면 하나의 변수가 값이 너무 크면은 그쪽으로 다 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처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임포트 해주고 소환합니다. 그리고 cancer.data를 학습시키고요. fit을 시키고 트랜스폼 해줍니다. 요것을 스케일링 한 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스케일드 된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스케일링이 되었습니다. 요거랑 달라졌죠? 그리고 PCA를 임포트 해줍니다. 역시 fit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는 게 앞에 스케일링이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렇게 불러와주고 fit하고 트랜스폼 해줬습니다. fit하고 트랜스폼 해줬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하죠. 앞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해준 거고 이 뒤에는 PCA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원본 데이터 형태를 찍어보고 축소된 데이터 형태를 찍어봅니다. 그 결과 샘플은 569개인데 첫 번째 원본 데이터의 경우에는 피처가 30개였죠. 하지만 PCA를 돌리니까 데이터가 축소돼서 피처가 2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스케일드를 찍어보면요. 이게 하나의 샘플 데이터에 대한 피처 개수인데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5 곱하기 6이니까 30개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당 피처가 30개씩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피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사용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만 축소해서 뽑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컴포넌트를 2개로 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게 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거를 한번 찍어보면요. 자, 이것은 PCA를 돌린 거죠. 요거랑 똑같은 인덱스 0입니다. 자,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남았죠. 피처가 30개에서 2개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30개 있는 것보다는 2개 있는 게 더 중요한 피처일 가능성이 높겠죠. PCA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니까요. 이렇게 PCA의 중요한 개념을 알아보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딥러닝 모델에도 한번 PCA를 적용해보면 좋겠죠.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셋을 불러오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죠. 이제는 하도 봐서 친숙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를 돌려줍니다. 수익률을 1과 0으로 바꿔줬습니다. 우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X 데이터랑 Y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11개의 칼럼을 전부 다 넣어 볼 거고요. 우리는 이미 모델 안에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PCA를 돌리기 전에 했던 이 작업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이걸 돌렸으니까. 이미 모델 안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PCA를 돌려서 찾아낸 칼럼들로 모델을 돌려보기 전에 비교를 하기 위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포크는 50으로 배치 사이즈 10개 돌리고 애큐러시를 보니까 0.58밖에 안 나옵니다. 못 맞췄죠? 자, 한번 PCA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들은 여기 대략 가져왔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불러오고 칼럼을 설정해주고 넘파일 바꿔주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PCA 똑같이 돌리면 되죠. 컴포넌트를 2개로 주는데 이거 일단 절반 정도인 6개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fit하고 돌려보면 11개가 6개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적용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6개로 바꿔야 되겠죠. 들어가는 게 6개니까.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에포크 50, 배치 사이즈 10이거든요. 자, 쭉 돌리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에큐러시가 0.844. 아, 진짜 대단합니다. 에큐러시가 테스트 데이터에서 0.68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는 영상을 공개를 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원래 다 공개를 하니까요. 야, 이 PCA 한번 했는데 에큐러시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컨퓨전 매트릭스만 해도 야, 이제 잘 맞추죠. 아까는 더럽게 못 맞췄는데 잘 맞춥니다. 이제는 조금은 맞춥니다. 제가 이전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PCA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어젠가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죠. 모델이 학습을 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컴포넌트를 4개로 해줄게요. 4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 4개로 돌리고 뉴런은 10개 10개, 그리고 에포크 200 배치 사이즈 20으로 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 에큐러시는 0.68, 테스트 데이터 에큐러시는 0.68. 그래서 조금 더 잘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개수가 똑같았다면 그냥 단순한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었을 텐데, 요거를 조금이라도 더 맞추니까 성능이 조금은 더 개선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하면은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정확도만 해도 우리가 이제 0.68까지는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데이터셋이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때그때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점점 더 높은 숫자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 0.5 이 정도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차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0.7까지는 달성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도전적인 목표는 이제 0.8, 0.9까지 가는 건데, 아마 0.8까지는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쓸만한 모델이 탄생을 하는 거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저한테만 피팅된 모델이라는 거죠. 제 매매에만 피팅된 모델인데, 제 매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매매를 할 때 이 모델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성분 분석이란 무엇이냐, PCA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P, C, A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PCA로 줄여 부릅니다. 이 C가 컴포넌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넣어줬던 것도 컴포넌트죠. 요 컴포넌트입니다.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환원시키는 기법을 말합니다. 기법이죠. 우리가 이 칼럼이 몇 개였죠? 11개였습니다. 11개를 4개로 줄여줬죠. 고차원의 칼럼을 저차원으로 변환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칼럼이 11개 있는데 4개로 줄여서 데이터에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주성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단박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는데, 자, 세로랑 가로를 봤을 때 분산이 가장 큰 쪽은 어디죠? 가로도 아니고 세로도 아니고 사실 이 대각선입니다. 이 대각선이 가장 분산이 크죠. 가장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 넓게 데이터가 퍼져 있는, 그러니까 분산이 가장 큰 축을 첫 번째 주성분으로 우리가 선정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성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커지는 축을 두 번째 주성분으로 놓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가 주성분이 되는 거죠. 분산이 가장 큰 첫 번째 주성분, 그 다음 큰 두 번째 주성분, 그리고 이 데이터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 선형 변환한다, 데이터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회전. 자, 그래서 우리가 차원이 감소된 거죠. 11개의 차원에서 4개 차원으로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차원이 감소되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데이터가 압축되었다. 11개 칼럼이 있었는데 4개 칼럼으로 바뀐 거니까 데이터가 압축된 거죠. 차원도 감소하고 데이터도 압축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PCA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성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주성분이라는 것은 분산이 가장 큰 게 주성분인 겁니다. 요게 가장 분산이 크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데이터 하나에 대한, 칼럼 하나에 대한, 피처 하나에 대한 주성분 분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칼럼들이 한데 조합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주성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서 하나의 분포를 이룰 때 이 분포의 주성분을 분석해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제 3D다. 우리가 피처가 3개 있다. 특성이 3개 있다. 그러면 3차원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각각의 피처 하나에 대한 주성분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3가지 피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분산이 큰 거, 요게 주성분 첫 번째, 그 다음 큰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컴포넌트를 4개로 했잖아요. 그러면 11개 중에 4개를 쓰는 거고, 여기서는 3개의 피처가 있잖아요. 만약에 컴포넌트를 2로 했다. 그러면은 이 3을 버리고 1과 2만 쓰는 겁니다. 아무래도 분산이 작은 3은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 2만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학문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사용하니까 결과적으로 애큐러시가 올라갔죠. 0.68까지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모델인데도 이 애큐러시가 올라갔습니다. 진짜로 올라간 게 맞느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다 주석 처리하고, PCA 부분만 주석 처리하고 한번 그대로 돌려보면요. 자, 이거 인풋 딤은 11개여야 되겠죠. 우리가 11개 칼럼을 쓸 거니까. 스케일링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몇이 나오냐? 0.63. 아까보다는 못 맞추죠. 다시 한번 돌려보면요. 0.6. 역시 여길 잘 못 맞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PCA를 사용하면은 인풋 딤 4로 바꿔주고, 자, 그렇게 돌려보면은 와, 이번에는 더 높네요. 심지어는 0.7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0.6, 0.3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0.7까지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잘 맞추죠. 요거 틀린 거 4개, 맞춘 거 7개. 이거 트레이닝 데이터보다 높으니까 과소적합된 겁니다. 과소적합되긴 했지만 엄청 잘 맞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려보면요, 역시 이번에도 0.7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더 돌려보면은 0.6대가 나올 때도 있는데, 확실한 차이점은 이 PCA를 사용하지 않고 11개 컬럼을 전부 다 사용했을 때는 0.7을 넘긴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PCA를 사용하니까 0.7을 넘기는 것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잘 맞춥니다. 틀린 거 3개, 맞출 때 7개죠. 물론 이것도 좀 과소적합이 되었긴 합니다. 굉장히 잘 맞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벽을 한 번 더 뚫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모델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쌓이고 있고 모델도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은 결국에 이제 0.7이 목표인데 0.8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직 빈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이 딥러닝이랑 이런 PCA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거 아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애기 수준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 그냥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아적인 단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적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갈 것들도 많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할 게 많다는 거는 더 발전될,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현존하는 기술들을 전부 다 적용했는데도 0.7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할 게 많은데 지금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했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 좌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다, 아직 10%밖에 보여주진 않았다, 아직 90%가 뒤에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성과가 0.75다. 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지식들, 그리고 현존하는 기술까지 습득해서 전부 다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아직 보여줄 게 많다는 겁니다. 보여줄 게 많은데 벌써부터 성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가슴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아직 보여줄 게 많은데, 패가 많은데, 나는 아직 히든카드를 쓰지도 않았는데도 꽤 괜찮은 거죠, 성과가. 물론 지금 기초적인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10%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 그럼 아직 90% 남은 거잖아요. 그 길도 험난할 텐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벌써 만족하기에는 갈 길이 아직 멀었죠. 지금 한 발자국 뗀 건데 벌써부터 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지금 여기서 안주하고 멈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확장하고 확장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주저리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